자, 지금까지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그 용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리함수는 fx에서 fx가 유리식인 함수인데요. 이제 유리식이라는 함수는 분모 분자로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gx가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 그죠? 0이 되는 부분만 빠지는 게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인 x값을 제외한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gx분의 1 같은 경우는 g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당연히 정의역이 될 거예요. 자,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이런 식을 다항함수라고 부르는데요.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끊어져 있는 점이 없고 0이 돼서는 안 되는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무조건 모든 실수이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 치역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함수인지 같은 함수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fx는 x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고요. 자, 이렇게 gx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약분이 되죠. 그럼 약분이 돼서 g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약분했을 때는 분자 분모를 같은 x-1로 나눈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로 이렇게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뭐가? x-1이 0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만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x-1이 0이 아니다는 말은 x가 1이 아니다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로 고치려면 x가 1이 아니다는 전제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fx의 식과 gx의 식은 서로 다른 식이라는 거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부분이 있죠. 이 두 번째 이 그림을 보면 x는 1이 빠져 있죠. x는 1이 빠지는 부분이 바로 이 gx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gx의 정의역은 뭐냐?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고 fx의 정의역은 애초부터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x와 gx는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금 했듯이 같은 함수인지 말하라는 소리가 이제 방금 같은 이야기죠. 자, gx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되는데요. 이 fx 같은 경우는 분자 분모로 이루어져 있죠. 이 fx를 약분한다고 생각했을 때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약분한다는 그 말 자체가 전제 조건이 분모 분자가 0이 아닌 걸로 나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이 0이 되는 경우는 x가 1이겠죠. 그러니까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fx와 gx는 서로 다른 함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수는 다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g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gx의 정의역 뭐죠? 이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다항함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fx는 어떻게 될 건가? 자,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이제 조심할 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다는 것은 과연 x제곱 플러스 1이 0이 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x제곱 플러스 1 같은 경우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0으로 나눈다는 가정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1과 같냐? 뭐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x4승 마이너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1과 같냐로 물어보면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fx와 gx의 식이 같은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은 같은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의역이 다른가 같은가에 따라 다른 함수일 수도 있고 같은 함수일 수도 있다. 꼭 자, y는 x-p분의 k 플러스 q꼴의 그래프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부분은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x-p라는 부분을 보면 x축으로 p만큼 이동했고요.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평행이동의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죠. 정의역과 치역, 점근선과 대칭점까지 전부 다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p, q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p가 아닌 모든 실수고요. 치역은 q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x는 p, y는 q가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두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직선 대칭이었는데, 그죠? 요 대칭을 띄는데, 요 대칭이 p, q만큼 옮겨가기 때문에 직선 대칭의 입장으로 볼 때는 뿔마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대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 값이 어떤 역할을 하죠? k 값은 원점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절대값 k 값이 같으면, 그죠? pq의 평행이동에 상관없이 겹칠 수가 있다. 평행이동에 의하여 겹칠 수가 있다고 되겠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 k 값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번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의해서 겹칠 수 있다고 되겠죠. 왜냐하면 부호가 달랐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칭성을 가지고 그래프로 이제 증명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 앞에서 그려봤기 때문에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그래프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중요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여기 나와 있는 c분의 a, 여기 나와 있는 c분의 a라는 부분이 바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직접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편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점근선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점근선은 첫 번째,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c분의 a라는 부분이 두 번째였죠. 자,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은 바로 점근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분모가 0인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점근선이었고요. y는 c분의 a가 점근선이었죠. 그 다음에 점근선을 교점이 점대칭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가 대칭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라는 것은 원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대칭이었는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플러스 c분의 d 플러스 c분의 a라는 대칭성을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직선 대칭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항상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가 기준이 되겠죠. 자, 이제 하나씩 천천히 예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10번 문제 볼게요. 0,3을 지나고 두 점근선이 이렇게 점근선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자, 점근선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 바로 PQ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Q가 바로 나오겠죠. x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0,3을 지난다고 했으니 0,3을 여기에 대입할 수가 있겠죠. 0,3을 대입하면 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k 값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k, p, q 값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k는 2가 되고 또 뭐가 되죠? p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q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그 다음에 k 값까지
이제 지나는 점으로 이제 구해봤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항상 지나는 점보다는 점근선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점근선의 부분은 바로 x 플러스 c를 0으로 하는 부분과 또 뭐가 있었죠? 여기 나와 있는 1분 a 이 부분이 이제 y축의 점근선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점근선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x는 마이너스 c가 점근선이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바로 c 값은 나오죠. 그 다음에 저기서 나오는 a 값이 있죠. 1분의 a가 되겠습니다. 1분의 a라는 부분이 바로 점근선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y는 a가 점근선이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2라고 하니 a는 마이너스 2가 바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값과 c 값을 대입해서 한번 써보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b 값을 이야기할 때 0,1을 대입하겠죠. 그래서 이제 0,1을 대입해보면 1은 뭐가 되죠? b인가요? 아, b가 되겠네요. 그래서 바로 b 값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래요. 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제 점근선을 기준으로 보면 x가 3이 점근선이고요. y는 2가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k값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k가 음수라고 하면 그림이 이쪽에 하나 존재하고 이쪽에 하나 존재하겠죠.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3, 4분면 지나지 않는 거 이거 확실하네요. 근데 이때 k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연수 k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k는 음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배제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자연수 k이기 때문에 k는 0보다 커야겠죠. 자, 그러면 k가 0보다 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3, 4분면이 지나지 않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k가 0보다 크면 이 대칭성, 그 점근선을 바탕으로 오른쪽 위에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밑에 하나 존재하겠죠. 근데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맞죠? 근데 이게 만약에 3, 4분면을 지난다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3, 4분면을 지나는 것과 지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y축과의 교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은 y축과의 교점이 양수인데 3, 4분면을 지나는 것은 y축과의 교점이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y절편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y절편이라는 것은 x의 0일 때를 말하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의 값을 우리가 대입해 봅니다. 자,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2가 되는데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볼 때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k는 6보다 작다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은 k는 답이 5가 되겠죠. 자, 예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제 12번 문제 보면 그래프가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A값의 범위를 찾으래요. 자, 그럼 먼저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려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식을 변형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분의 자, x 플러스 1을 한 번 더 쓴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저 식과 똑같이 맞춰주려면 여기 4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럼 4를 썼기 때문에 4x 플러스 8인데 저거랑 똑같이 맞춰주려면 a 마이너스 9가 되나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요 식은 x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9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정확한 건 점근선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왔죠. 저걸 기반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점근선을 기반으로 보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점근선이 되고요. y가 4일 때가 점근선이 됩니다. 자,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난다고 하네요. 자,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났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그림은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데 어긋나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왼쪽 위가 하나 그려지고 이제 오른쪽 밑이 하나 그려지는, 자, 그려질 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가 그려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A-9 있죠. 여기 있는 A-9 부분,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되죠? 음수가 돼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는 A가 9보다 작다가 범위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려면 Y축과의 교점이 반드시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Y 절편이 음수라는 조건이 됩니다. 자, Y 절편으로 따져보면 X에 0을 넣었을 때가 되겠죠. X에 0을 넣었을 때는 2분의 A-1이 되는데 이 부분이 0보다 작아야 여기 있는 사사분면을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A가 1보다 작다가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가 9보다 작다, A가 1보다 작다. 그럼 최종적인 답은 A가 1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죠. 요게 먼저 포인트가 됩니다.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부분은 분모가 0일 때가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죠? 여기 1이 하나였고 요거 A가 하나였죠. 그러니까 1분의 A, A가 점근선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은 X 입장에서 볼 때 마이너스 C가 점근선이었는데 요게 1이 된다가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그럼 C는 마이너스 1이죠. 자, 두 번째는 저기서 나오는 Y는 A, A가 점근선이 되는데 3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문제를 보면 Y축과의 교점이 하나 나왔죠. 0,2를 지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0,2를 지난다. 자, 0,2를 대입해 보면 2는 C분의 B가 되죠. 근데 여기서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값, B값, C값이 나왔으니 전부 다 제곱하면 9 플러스 4 플러스 1은 답이 14가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 봅시다. 자, 평행이동에 관련된 이야기죠.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요 그래프를 X축으로 요만큼 이동했을 때 요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게 어떤 평행이동인지를 보려면 정리를 해야겠죠. X-1분의 X-1을 쓰는데 먼저 앞에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3을 분배법칙을 해주면 3x-3이 되겠죠. 그럼 처음과 똑같이 맞춰주려면 플러스 2를 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x-1분의 2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원래 그래프를 얼마만큼 이동시켰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켰으니 답이 4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2번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이제 이 그래프는 분의 x-1 그냥 쓰고 마이너스 2x니까 앞에 마이너스 2를 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플러스 2로 고칠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은 x-2분의 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원래의 그래프로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x 플러스 3이란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럼 x축 얼마만큼 이동이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5를 넣기 때문에 x축으로 플러스 5만큼 이동이죠. 이게 m값이 됩니다. 자,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n 값은 답은 2가 되겠죠. 자, 15번 문제. 정의역, 치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요 정의역을 보면 x가 마이너스 b가 아니다가 정의역이므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는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치역은 뭘 보라고 그랬죠? 치역은 여기 1분의 a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y는 a가 아닌 모든 실수죠. 그래서 여기 이제 3이 되기 때문에 a 값은 3이 되겠네요. 자, a 값, b 값이 다 나오는데 f4를 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f4를 구해보면 fx부터 먼저 찾고요. 자, fx는 x-2분의 3x 플러스 1이고 여기서 f4를 구하라고 했으니 2분의 얼마죠? 13인가요? 그래서 답은 2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마찬가지죠. 0,1을 지나고 정의역과 치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정의역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c가 아닌 모든 실수죠.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 됐으니 바로 c가 1이 되고요. 자, 치역 기준으로 보면 바로 갈게요. y는 a가 아닌 모든 실수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니 a 값도 바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를 써보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0,1을 지난다고 했으니 0,1을 대입하면 b는 바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 b, c를 전부 다 대입해서 fx를 다시 써보면 fx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저기서 f 마이너스 4를 구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4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죠? 8, 9가 되나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점근선의 조건, 정의역, 치역의 조건을 사용해서 이제 문자를 구하고 나머지는 주어진 점을